2020 대전과학기술대학교 9월에 피는 벚꽃은 아름답지 아니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대회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사를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라온 총학생회 회장님과 부총 학생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장 정석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36대 부총학생회장 정호정입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국적으로 모든 대학교 학생들이 대면, 비대면 수업하는 점에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희도 현재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너무 아쉬워요. 어서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번 행사인 9월에 피는 벚꽃이 아름답지 않가는 학생분들이 3월, 4월에 못 피어난 꽃을 9월에 필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바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요. 축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 이효인입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학생들 앞에 축하 인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학년 학생들은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또한 모든 재학생들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학생 자치기구의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으로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축제와 같은 학생들의 자치기구 행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2학년 학생들도 2019학년도에 열렸던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어 섭섭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총학이 준비한 이번 온라인 행사가 학생들의 섭섭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의 명칭이 9월에 피는 벚꽃은 아름답지 아니한가 라고 들었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또 총학의 프로그램을 보니 인문학 강연, 동아리 공연, 또 연예인 축하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학생으로서 교양 개발과 대학 생활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의도한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의 환경에서 다양한 질적인 수업을 학생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길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학교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김학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학과 소개하러 나온 건 아니고 아마 일정에 좀 저기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학생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1학기 때부터 힘든
그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 학교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서 하시냐고 상당히 혼돈스럽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한테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드리고, 이번 축제가 봄에 일어나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2학기 때도 원래 축제를 대면으로 하려고 계획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 비대면이라는 축제를 개최하게 된 걸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좋은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런 비대면 축제를 계획한 거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2학기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때부터 2학기 때는 정상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런 방안하고, 혹시 2단계 때 또 이런 1학기 때와 같이 그런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2단계 때 수업 방식,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학생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주변 인근에서, 대전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우리 수업 운영해야 될지, 이 3단계 운영 방식을 갖고 상당히 총장님 이하 교무위원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정상적인 등교 수업은 안타깝게 못하게 됐고, 지금 2단계 대면과 비대면을 엮어서 하는 수업을 방식을 택하는데, 저희가 개강하면서 서울의 수도권에 어떤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서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저희는 3주 동안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학교에서 학사 운영 변경 조치를 해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주 차부터 실습 2주의 학과라든가 아니면 사맞춤 사업의 어떤 2학기 때 앞에서 더블 수업하고 2학기 후반부에 실습을 나가야 되는 그런 학과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학생들을 2주 차부터는 대면 수업을 허용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면 수업을 허용한 거는 전체적으로 학과의 그 강의실에, 여러분도 지금 수업하고 알겠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2m를 강의를 하고 방역 수칙, 들어갈 때 발열 체크라든가 아니면 마스크 착용 등 그런 전반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대면 수업을 엄격하게 저희가 제한해서 허용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도 교무에서도 각 건물별로 이걸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생활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학교가 이런 것들이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수행할 때도 학생 여러분도 상당히 좀 힘들겠지만 이거를 교수자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생도 어렵고 교수도 처음 접해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 조직원들이 슬기롭게 이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수업하는 거를 다시 한번 그 응원하고 잘 극복하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을 이렇게 비대면 축제 한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학생복지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인사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당황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행사도 못하고 대학생으로서 들어왔을 때 대학생활이 참 여러분들이 섭섭한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총학에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감안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루빨리 코로나가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모두 캠퍼스에서 낭만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학생복지처에서 준비한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뭐가 다른 거죠?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2020년 7월 3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명칭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거리두기의 단계를 조정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를 해왔는데요.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쳐서 지난 5월 6일부터 현재까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단계별 조정 기준과 조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방역 조치 내용상에 혼선이 있고 국민 참여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합니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엔 다양한 참고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3단계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와 집단 감염, 경로 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어떤 방역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인 감염과 완화가 반복되는 상황에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함께 유지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1단계에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 모임, 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고위험시설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 일부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유치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서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뀌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확진자의 수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서 지역사회의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2단계에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때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공공,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효불급한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합니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 의무화와 같은 행정명령이 실시됩니다. 유흥주점과 같은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돼서 이용인원 제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등을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3단계에서는 급격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합니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되면서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다만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 허용됩니다. 필수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데요.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지만 장례시설, 거주시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기간은 2주에서 4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유행 정도 등에 따라 각 단계의 조치 내용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단계 조정 여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생활방역위원회의 자문회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뭘 조심하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학생 마스크 착용에 대해 2020년 6월 19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학교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우선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모두 침방울 차단에 효과가 있어서 학생 여러분께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 등의 실내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상담 내용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과 같은 실외에 있거나 실외 수업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2팔 간격 이상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때도 가능한 서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 쓰고 벗을 때 뭘 조심하면 되는데요? 마스크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서 코와 입을 다 가리도록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해 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겉면에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혹시라도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로 꼼꼼히 손을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서로 바꿔 쓰거나 내가 쓰던 마스크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마스크를 벗을 때는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귀 뒤에 양쪽 끈을 잡고 벗어주셔야 합니다. 너무 답답한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마스크 벗고 있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토론이나 영어 수업 등과 같이 말을 해야 하는 수업의 경우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한 상태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쓰고 화장실 이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가져다 놓을 때도 마스크는 꼭 써주셔야 합니다. 점심을 먹을 때는 친구와 2팔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앉은 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면 되는데요. 벗은 마스크는 얼굴이 닿지 않는 바깥면이 식탁에 닿도록 잘 두고 밥을 먹을 때는 가능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마스크를 즉시 벗고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지만 이럴 땐 내 침방울이 상대방에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2팔 간격 이상 떨어지고 가능한 서로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학생 여러분,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생활 속 어디에서나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멈춰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식순에 의해서 1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